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책에 비해서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들도 쓰레기 박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서 있죠. 리우 볼린이라는 중국 현대예술 작가의 슈퍼마켓 2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위장예술이라고 하는 현대예술의 한 분야인데요. 리우 볼린의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에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깊숙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선진 사회에서 한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거대한 사양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외부의 자원과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개입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인데요. 모든 지표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 인간의 개입 혹은 활동들이 많아졌다. 그래프가 1950년 이후에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간의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1950년 이후의 활동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950년대 이후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인간의 소비가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구 생태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 환경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 현재 6번째의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의 생물 대멸종이 화산의 폭발이나 운석의 충돌과 같은 자연재해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6번째의 생물 대멸종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류세라고,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죠. 오늘날 우리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활동은 인류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순환경제 이행을 통해서 인류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풍선을
불면은 풍선 속에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풍선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의 용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생태계도 한계 용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비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불어넣게 되면은 지구 생태계는 버티지를 못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 용량 이내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흔히 받는 질문은 이것은 재활용이 잘 되는 친환경 재질이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인간이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환경 재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많이 쓰게 되면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로 만든 화학 섬유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으로 만든 섬유는 친환경 재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면의 원료가 되는 모카는 결코 친환경적인 소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카 재배량이 많아질수록 모카 재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는 심각합니다. 물의 소비, 농약의 사용, 양으로 인해서 환경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소비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마음껏 발생되는 이 구조를 도외시한 채로 재활용이 잘 될 거니까 잘 썩을 거니까 우리가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친환경 재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소비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비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일관되게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 조작이야 라고 하면서 눈을 감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펑펑 써도 돼.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야. 오히려 화석연료를 펑펑 쓰면서 어쨌든 인류 문명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게 훨씬 더 시급한 과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것이죠.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위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이 쫓아오는데 눈밭에 자기 머리를 박고서 위기가 사라졌다라고 믿는 그런 새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전체가 다 죽을 거다. 따라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시급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 조치가 또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간들을 좀 청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종주의적인 접근까지 가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인간을 청소하는데 누구를 먼저 청소해야 되느냐? 저개발 국가의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백인 위주의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이 지구에 남아서 좀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영화에 표출되는 게 킹스맨이잖아요. Mankind is the virus, and I'm the cure. Sounds lik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die. I look like I give. 리치몬드 발렌타인이라는 미친 사업가가 인종 청소를 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선진국에서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휴머니즘을 버려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극단에서 벗어나서 환경과 인간을 같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986년 유엔에서 나온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정립된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대 개념이 나와요. 이 지구는 우리 세대만 살아갈 지구는 아닌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배려해서 지구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해서 지구라고 하는 곡간을 다 틀어먹으면 우리 미래 세대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소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망과 필요, 이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소비인 것이죠.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인데, 오늘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필요를 넘어서 현 세대의 욕망에 의한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세대의 욕망의 크기를 줄여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소비는 남겨둬야 된다. 그게 세대 간의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 세대 간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와 가난한 국가들의 소비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부자 나라들의 소비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부자 나라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한 세대 내에서도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소비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해서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한 세대 내에서도 인간 사이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켜야만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도 같이 풀어줘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냥 좋은 소리 하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담겨 있는 그 철학들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